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요즘 연말이라 그렇게 바쁘시다고. 네, 연말에 뭐 증시 변동성도 좀 있고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변동성이 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발빠르게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네.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글로벌 증시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금리나 환율, 뭐 AI도 그 안에서 관련이 되면서 이 기술주의 조정으로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러한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고 또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간단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오히려 좀 연말에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는 호재였던 것들이 좀 악재가 되면서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한두 달 동안은 많이 빠진 경우 5%에서 10%, 그다음에 무엇보다 뭐 몇백 %까지 올랐던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도 그렇고요. 고점 대비해서 30% 또는 40% 반토막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또는 그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주식 증시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다른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이 조금씩 상황 환경이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죠. 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주요 지수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상승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올랐던 데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악재로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네. 지수를 일시적으로 좀 조정하게 만든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연말로 갈수록 그런데 산타 랠리에 대한 네. 기대감이 들잖아요. 산타 네. 믿으시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믿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네, 지금은 네. 현실을 좀 더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저희가 한 해 동안 착하게 살면 산타가 이제 선물을 주고 간다고. 네. 저는 올해 착한 일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산타가 증시가 좀 상승하게 해주지 않을까. 일단 제 종목이 올라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변동성 확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네. 연말에 네.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약간 이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산타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미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 내내 왔다 가셨죠. 올해 전에. 네. 올해 내내. 올해는 12월이 아니라 한참 맞습니다. 전에. 네, 1월부터 거의 11월까지 큰 산타가 특히나 뭐 4월 지나면서 좀 오시긴 했었습니다. 산타가 저희가 볼 때는 좀 미리 한번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월에 뭐 올해 왔었던 그 큰 산타가 12월 한 달에 다시 또 갑자기 오실 거라는 생각은 네. 저희는 조금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전국 투어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네, 지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큰 선물을 다시 오시기에. 네, 올해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바로 이렇게 산타가 크게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막 급락이라든지 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산타는 오셨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12월에는 좀 작은 산타가 오시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 여전히 여전합니다. 네, 뭐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확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술의 혁신, 발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매크로 악재들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올해 연말에 좀 작은 산타가 오실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AI에 대한 승자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요즘은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M7이라고 하더라도 메타 같은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악재로도 작용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에도 좀 이렇게 강한 베팅을 하시거나 또는 중소형주 위주의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수에 대한 좀 상승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큰 흐름상으로의 변동이 네. 나타나진 않을 것 같지만 네.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맞습니다. 흐름들 그래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가고 있습니다. 두시는 그렇게 거죠.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좀 큰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네. 저희가 이제 무게를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네,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시황을 살펴볼 때도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안고 주식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채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채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질 때 이렇게 채권 혼합형 ETF가 또 유리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네, 네. 왜 우리가 네. 이 채권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거 앞서 최근에 국채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 이슈를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시장 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매크로 악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의 수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 또는 뭐 듀레이션이 좀 긴 회사채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 상승 쇼크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뭐 듀레이션이 긴 그런 크레딧이 좀 있는 그런 회사채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단기 채권형 ETF 또는 단기 국채 위주의 투자가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실 때도 YTM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채권을 보시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또는 만기가 짧은 그런 채권 위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는 네, 주식 비중으로 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채 위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시장이 오를 때 한 주식 시장의 50% 정도는 따라가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한 50% 정도 하방을 막아주면서 채권에도 50%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퍼 금리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했는데 연한 4%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뭐 높은 수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단기채 투자를 하더라도 연한 4% 정도 이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S&P라든지 나스닥 100에 50%씩 투자하는 그런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 혼합형을 투자할 때 좋은 점들은 살펴봤는데 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상승분의 50%밖에 못 따라가죠.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어제 간밤에 2% 올랐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는 한 반 정도, 한 1% 정도 오릅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전날 밤에 나스닥 100이 하루에 2% 빠졌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 혼합형 ETF는 그 하락분의 반 정도만 이렇게 떠안기 때문에 조금 주식시장이 빠져도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낙폭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덜 네. 불안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아쉬울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하락이 너무 싫어 하시는 분한테는 좀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야수에게는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러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요즘의 흐름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하는 게 바로 원큐에서 출시한 네. 채권 혼합형 ETF 두 종. 맞습니다. 출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땠어요? 출시 후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6월 달에 했는데요. S&P 500이 그 이후로도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 투자자분들 달러 투자 굉장히 또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달러가 아무래도 강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달러는 조심스럽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어렸을 때 뭐 800원, 900원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제 그 800원, 세상은 900원이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땐 1,200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있을 때는 800원, 900원도 800원, 경험을 900원. 네, 했었는데 본부장님. 네. 다시 그런 시대는 사실 저희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1,400원 후반 내년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또는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도 늘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달러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는 전체 포지션이 다 미국 주식시장에 50% 투자하니까 환 노출이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채, 뭐 SGOB 같은 ETF 많이 아십니다. 미국 단기채에도 함께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서 마음은 편하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좋은 상품이고 참고로 저희 모친께서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모친께서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요즘은 또 이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은 30%를 법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퇴직연금 내에서 주식 비중을 가장 높게 하고 싶은 분한테는 바로 이 채권 혼합형 ETF를 통해서 이 퇴직연금에서도 야수의 심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연말에 어머님께 이 선물 두둑하게 받으셔야겠는데요. 네, 몇 개 마음에 담아둔 건 있어서 따로 한번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권 혼합형 ETF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사실은 채권 가격이 곧 떨어진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인데 채권 ETF 투자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괜찮은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미국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선 이 채권 같은 경우도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금리 상승 또는 하강에 대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아무래도 좀 듀레이션이 좀 길거나 아니면 회사채와 같이 좀 크레딧 레벨이 있는 상품인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금리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뉴스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이미 뉴스를 보신 순간에 이미 그 가격 자체가 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드라마틱한 금리 하락에 대한 그 차익을 누릴 수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뷰는 한국 금리도 그렇고 미국 기준금리도 그렇고 관세이나 그런 이슈라든지 좀 매크로 악재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ETF에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 듀레이션 또는 크레딧 영향이 거의 없는 미국 단기채로 보셔도 충분하신 게 미국 단기채 투자하셔도 1년에 4%의 이자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레벨 자체가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듀레이션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단기채 파킹형 같은 ETF로 투자를 하시다가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갖고 계시는 단기채 ETF를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주식 포지션을 늘려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난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한테는 이 채권 혼합형 ETF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ETF를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 보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만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만기를 좀 해주신 것 짧은 같아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채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과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저희가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적절한 것이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국내 대표 지수는 좀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피 4000 시대에 좀 맞이를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좀 하나하나의 섹터를 미리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섹터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섹터를 고르기보다는 대표 지수 ETF로 투자하실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과 같이 미국 대표 지수도 함께 담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거 조금 심심하다. 조금 이렇게 엣지 있는 상품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최근에 드론 또는 UAM 그리고 우주 항공 같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독자적인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요. 우주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한
한 5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드론 또는 UAM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로켓랩이라든지 또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이 이 서학개미 분들이 익숙하신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표 지수 국내를 투자하시고 좀 이렇게 엣지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우주항공 테크 같은 분야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으로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을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 하셨고, 엣지 있는 투자 네. 전략으로는 우주항공 테크 관련 상품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를 어느 정도 보내고 네. 앞으로 이제 또 뵌다면 네. 내년 새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장님. 네. 올 한 해 이제 잘 마무리를 하셨는지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올해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은근히 주변에 보면 돈 많이 버신 분이 생각보다 별로 안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두 개의 섹터라든지 또는 한두 개의 종목을 투자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내가 만약에 전문 투자자처럼 좀 한두 개의 섹터라든지 몇 개의 종목을 선별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한테는 여전히 이렇게 빠른 매매를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전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미국 대표 지수, 그다음에 국내 대표 지수, 그리고 뭐 채권 혼합형 같은 ETF를 좀 활용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있고 올해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는 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 네, 금이 좋았는데 그렇죠. 저희는 내년에는 금보다 좀 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지만 은이 산업재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 AI에 굉장히 많은 활용폭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같은 경우도 금보다 이제 은을 좀 더 주목해 주시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서 따뜻한 연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